금융소득 종합과세 나도 해당될까? 배당소득 2천만 원의 진짜 의미와 세금 폭탄의 진실. 요즘 투자 게시판을 보면 이런 글 자주 보셨을 거예요. 배당 3천만 원 받았는데 세금 폭탄 맞을 뻔했어요. 다들 왜 2천만 원 이하로 맞춘다 그러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도 처음엔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배당 받으면 원천 징수 15.4% 내고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살짝 넘으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했죠. 그날 이후로 세법 공부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진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확히 뭐길래 이렇게들 조심할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1년에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즉 2천만 원까지는 원천 징수 15.4%로 끝이지만 그걸 넘는 순간부터는 소득세 누진세율 645%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 원인 직장인이 배당으로 3천만 원을 받는다면 그 초과 1천만 원이 근로소득에 합쳐져 1억 1천만 원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율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초과 45%. 단순히 배당 3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내 근로소득에 1천만 원이 덧붙여지는 구조라서 결국 세율 구간이 확 올라가 버릴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제가 계산해봤던 사례입니다. 2025년 기준 제 근로소득이 1억 5천만 원이고 배당소득이 3천만 원일 때예요. 근로소득 공제 후 과세표준 약 1.1억 원. 금융소득 초과분 1천만 원이 합산되어 총 과세표준 약 1.2억 원. 소득세율 38% 구간. 여기서 원천 징수 15.4%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만 따로 계산하면 약 20만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덜하네? 싶었는데 진짜 문제는 건강보험료였어요. 보수의 소득월액 보험료 이게 또 있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보수의 소득 근로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2025년 기준 이 비율은 8.49%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초과분 1천만 원, 8.49%연 84,900원, 월로 따지면 약 7천 원 수준이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이 누적돼요. 게다가 이게 단순 1년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수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결국 세금권 보료 이중 타격이 되는 거죠. 해외 배당주라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 꼭 챙기세요. 저는 미국 배당주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처음엔 외국에서 이미 세금 보통 15% 떼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그 금액만큼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배당 $1,000 15% 원천 징수 $150. 이 $150는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이걸 안 하면 중복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에요. 실제로 주변에도 이걸 몰라서 몇 년치 세금을 더 낸 사람도 있었어요. 꼭 챙기세요. 왜 다들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한다는 말을 할까? 결국 이유는 간단해요. 세금 효율 대비 실수령액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이에요. 배당소득 2천만 원 세후 약 1,692만 원. 배당소득 3천만 원 종합과세 건보료 포함 시 세후 약 2,400만 원대. 즉 세전 1천만 원 차이에 비해 실수령액은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나죠. 반면 투자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해요.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 특히 고소득 직장인들은 초반엔 성장주 중심으로 시드를 불리고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줄면 배당주로 옮겨가는 전략을 택합니다. 5회 1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만 과세다. 많이들 헷갈리는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원천 징수 15.4%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고 추가분만 계산해서 납부하는 구조예요. 5회 2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이미 내니까 추가 없음? 아닙니다. 보수의 소득은 근로의 소득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많으면 건보료가 다시 산정돼 부과됩니다. 실제로 느낀 점. 제가 처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경험했을 때 이 정도면 그냥 분리과세 구간에서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배당 조금 더 받겠다고 무리해서 종합과세 구간 들어가는 건 결국 세후 수익률을 깎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이 연 1,800만 원 정도 나오면 그 이상은 주식 추가 매수 대신 ISA나 연금 계좌로 돌려놓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절세 차원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앞으로의 방향 ISA와 병행 전략. 2025년부터 ISA 만기자금의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시 절세 혜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커지는 분들은 ISA 연금계좌 2월 전략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게 좋아요. 이건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니라 합법적 절세 자산 구조 효율화 전략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배당 투자가 대중화된 시대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세 제도예요. 2천만 원 기준선은 넘으면 폭탄이 아니라 넘으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계선입니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해외 주식 보유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꼭 확인해야 합니다. ISA 연금저축 등을 적극 활용하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